네,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2학년 물리학 1 일단은 여러 가지 운동 중에서 등속 원운동 하고요. 그 다음에 포물선 운동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자 운동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리학 1에서는요, 일단 얘네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다룹니다. 이제 물리학 2에 가시면 이제 정확하게 이제 뭐 구하는 계산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물리학 1에서는 간단하게 뭐 이제 힘이 어떻게 작용하느냐, 운동 방향이 어디냐, 속력이 변하냐 안 변하냐, 뭐 속도가 변하냐 안 변하냐, 뭐 이런 식으로 가볍게 물어보게 되니까 가볍게 여러분들도 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등속 원운동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속 원운동은요, 잘 읽으셔야 돼요. 이게 등속력 원운동이 됩니다. 등속력 원운동이에요. 크기가 일정한 빠르기로 이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이제 실에다가 이제 공 같은 거 하나 매달면은, 그리고 이제 돌리게 되면은 얘가 뱅글뱅글 이렇게 이제 돌아간다 라고 이제 해석하시면 돼요. 공 4개가 아니라 공 하나를 돌린 겁니다. 그럼 이제 뱅글뱅글 돌아갔죠. 그리고 이제 중력은 생각 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주 한복판에서 이제 돌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먼저 이 놈이 계속 이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요, 힘이 필요한데요. 그 힘이 뭐냐면은 실이 당기는 힘이 되겠죠. 그렇죠? 실이 당기는 힘이에요. 실이 당기는 힘을 보통 이제 장력이라고 부르는데, 일반적인 경우에서는요, 뭐 실이 없어도 등속 원운동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등속력 이 원운동 하는 경우에는요, 힘은 이 중심 방향을 이제 구한다는 의미로 우리가 구심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구심력. 뭐라고요? 구심력이요. 구심력이라고 하는 힘 하나만 존재를 하게 됩니다. 하나만 존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구심력의 방향이 여기가 되는 거고, 여기에서는 구심력의 방향이 여기가 되는 거고, 여기에서의 구심력의 방향은 여기가 되는 겁니다. 알겠나요? 힘은 기호로 선생님이 간단하게 좀 F라고도 좀 씁니다. 자, 그래서 이 구심력이라는 거 하나 알아두시고, 운동 방향은 어떠냐? 운동 방향은 여기 있을 땐 여기, 여기 있을 땐 여기, 뭐 예를 들어 여기 있을 때는 여기, 이렇게 표현해요. 요걸 이제 간단하게 뭐라고 부르냐면은 매 순간 접선 방향이다. 이 궤도의 접선 방향으로 이제 운동 방향이 결정되어진다. 그래서 이 접선 방향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많이 흔히들 실수할 수 있는 게 뭐냐? 이렇게 줄을 달아서 이제 뱅글뱅글 돌리다가 만약에 여기 딱 끊어버렸어요. 줄 끊었어요. 그럼 일로 날아갑니까? 아니면 이쪽으로 이제 움직입니까? 1번, 2번. 어떤 경로로 날아가겠습니까? 이 공이. 2번이죠, 그쵸? 2번으로 날아갑니다. 이쪽으로 날아가다 끊었으니까 그냥 그쪽으로 관성 때문에 이동하는 거야. 아직 관성은 배우지 못했군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때 요렇게 이제 날아가고 있는데 끊었어요. 그럼 글로 날아가겠죠, 그쵸? 요쪽으로 날아갈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이제 흔히 원심력이라고 해서 이제 바깥의 쪽 방향으로 이제 뭐 힘이 작용한다 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원심력이라는 말은 사실 조금 우리가 물리학 2까지 배우셔야지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원심력이라는 말을 아예 좀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아예 생각지도 마세요. 구심력 하나밖에 없고요. 그 구심력이 제거되면은 원래 가던 방향 2번 라인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실험을 해봐도 이렇게 나옵니다. 알겠죠? 요거 좀 하나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속력은 어떻게 되느냐? 속력은 이제 일정한 거예요. 일정한 빠르기로 이제 돌리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뭐 10m/s였다라면은 계속 10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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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m/s. 이렇게 속력은 계속 일정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등속 원운동이고요. 그런데 속도가 어떻게 돼요? 속도가 변화한다라는 거. 요걸 좀 잘 찾아주셔야 돼요. 요렇게 가다가 요렇게 가죠. 맞나요? 뭐가 변해요? 크기는 일정하지만 방향이 변하잖아요. 그렇죠? 속도라는 개념은 크기와 방향을 내포한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크기는 일정하지만 방향이 변하기 때문에 속도가 변화하는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속도가 변화하는 운동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가속도 운동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등속 원운동은 가속도 운동입니다. 요거를 꼭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바로 포물선 운동이 있는데요. 포물선 운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을 던지면은, 여기서 이제 뭐 공을 던졌다 쳐요. 이렇게 비스듬히 던져 올리는 공이에요. 비스듬히 던지면 이게 뾰 했다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렇죠? 던져볼까요, 실제로? 던져보면은 이제 좀 멀리 날아갈 거예요. 뾰 이렇게 가요. 돌아왔다. 그래서 이제 던지면 이제 삐우 가서 이렇게 움직이는 걸 우리가 포물선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포물선 운동. 그래서 포물선 운동을 우리가 분석을 좀 해보시면은, 그냥 날아가는 궤도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날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날아가는 동안에 먼저 힘이 뭐가 작용하느냐? 날아가는 동안에는 힘이 오로지 하나 작용하게 되는데 무슨 힘이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중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날아가는 동안에는 힘이 중력 하나만 작용한다는 거 다 동일하게 하나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동 방향은 어떠냐? 여기서는 요 방향, 여기서는 이 방향, 여기서는 이 방향, 여기서는 이 방향, 여기서는 이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운동 방향은 똑같아요. 매 순간 접선 방향이다. 접선 방향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속력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셔야 되는데, 먼저 이제 속력, 비스듬히 쐈어요. 그럼 이쪽으로 이제 쏜 건데, 요거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대각선으로 이렇게 쌓여있으면은, 요걸 이제 X축 방향의 속력, 그리고 이제 Y축 방향의 속력, 요렇게 좀 나눠서 좀 생각을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요걸 이제 사실 벡터 분해라고 하는데 디테일한 건 물리학 2에서 배우고요. 어쨌든 간에 이제 비스듬히 쏜 거를 수직 성분으로 하나 그리고 이제 수평 성분으로 하나 이렇게 좀 나눠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게 날아가는 동안에 위에서 이제 햇빛이 내려친다 치고 그림자를 표현을 하면은, 그림자는요 여기에 요렇게 얘 그림자는 여기, 얘 그림자는 여기, 그다음에 얘 그림자는 여기 요렇게 이제 표시가 되는데, 이 그림자만 보시면 이게 무슨 운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냐면은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등속 직선 운동이요. 일정한 속력으로 이제 운동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x축 방향의 값은요 항상 일정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 이유는 뒤에서 배우겠지만, 이 X축 방향으로 수평 성분으로는 힘이라는 게 작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힘이라는 게 작용하지 않으면 속도가 변화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X축 방향으로 또는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해주신다 생각하고 계속 초기값 그대로 수평 방향의 속도는 유지가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Y축을 좀 생각하셔야 되는데, Y축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좀 셌어요. 근데 올라가면은 이게 세지겠어요? 약해지겠어요? 약해지겠죠. 그쵸? 우리가 연직 상방 운동할 때 좀 다뤘습니다. 올라갈 때는 속력이 조금 낮아집니다. 그쵸? 낮아지다가 꼭대기 가면은 Y축 방향의 속도는 없어요. 그쵸? 없어요. 그 다음에 떨어질 때는 점점 빨리 떨어져요. 그래서 떨어질 때는 여기가 VY 프라임, 여기가 VY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다가 이제 벽을 하나 세워뒀다고 가정하고, 이쪽에서 이제 햇빛을 쬐었다라고 가정한다면은, 요놈의 그림자는 여기에 있을 것이고, 요놈의 그림자는 여기에 있을 것이고, 요놈의 그림자는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그림자만 쳐다보시면은 이 포물스 운동이라는 게 이게 이쪽에서 이제 쳐다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오게 돼요. 그렇죠? 이걸 무슨 운동이라고 불렀습니까? 무슨 운동이라고 불렀어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를 연직 상방 운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거랑 똑같이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Y축 방향은. 그래서 포물스 운동은 일단 기본적으로 X축 방향과 Y축 방향을 분리해서 좀 생각을 해주실 필요가 있고, X축 방향으로는 속도가 일정한 등속 직선 운동을 하고요. Y축 방향으로는요 중력 때문에 속도가 느려졌다가 다시 빨라지는, 속력이 느려졌다가 빨라지는 연직 상방 운동을 한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갖고 결론적으로 뭐 여기를 A라고 잡고 여기를 B라고 잡고 C, D, E라고 잡으면은 G라고 잡으면은 어디가 제일 빠르냐? 결국 X는 다 똑같은데 Y에 의해서 결정될 거 아닙니까? 그럼 Y가 여기 A 부분하고 이 부분이 제일 빠릅니다. 따라서 속력은 A하고 E하고 일단 같고요. 얘네가 제일 커요. 그 다음엔 어디겠어요? 여기 B하고 이제 D가 됩니다. B하고 D는 같고 얘네들이 이제 두 번째로 빠르고, 그 다음에 마지막 C가 제일 속력은 느리겠죠. 맞나요?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점, C라는 게 최고점입니다. 최고점이어서 Y축 방향의 속력은 없더라도 X축 방향의 속력은 존재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속력이 0이다 이런 보기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 속력 있습니다. 알겠나요? 있습니다.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주의해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도 역시나 끊임없이 여기서는 뭐 속도의 크기도 변하고 방향도 변하니까 속도라고 하는 것은 변화를 하게 되는, 역시나 얘도 무슨 운동? 가속도를 갖는 가속도 운동이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우리가 이제 진자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진자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천장에다가 이제 줄을 하나 매달아 놓고요. 여기다가 이제 추 같은 거, 이제 동그란 쇠구슬 같은 거 하나 매달아 봅니다.
그냥 들었다가 놓으면 얘가 내롱 이런 식으로 이제 운동을 하게 돼요.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진자 운동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내롱 이제 마찰이 없다 치면 이제 계속 이제 내롱 하게 되는데 요때 이제 힘을 좀 살펴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중력이 있습니다. 중력이라는 게 좀 작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이 당기고 있습니다. 이쪽 방향으로. 요거를 우리는 이제 장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힘은요, 중력과 그리고 이제 장력이 작용을 한다. 두 가지 힘을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합력을 구하라 그러면 이제 빗변부터 해서 계속 좀 달라지긴 하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좀 심화할 때 하시고요. 기본적으로 힘은 중력과 장력이 작용한다. 이 정도만 일단 캐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움직일 때 운동 방향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움직이니까 매 순간에 접선 방향으로, 역시나 계속 또 똑같아요. 매 순간에 접선 방향으로 운동 방향은 변화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속력을 우리가 따지는데 빠름입니다.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 여기를 D, 여기를 좀 E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은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만약에 손을 놨다 칩시다. 놨어요. 그러면 이게 요 느낌 아시겠나요? 요렇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스타트니까 속력이 어떻게 되겠어요? 제로입니다. 제로다가 점점 내려갈 때까지 A에서 B 구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A에서 C 구간까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는 속력이 어떻게 되겠어요? 속력이 증가합니다. 그렇죠? A에서 C 구간까지 속력이 증가를 해요. 그 다음에 여기 C에서부터 E까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C에서부터 E까지는요, 속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속력이 감소합니다. 잘 따시나요? 근데 방향을 잘 따져주셔야 돼요. A에서 C까지 이동하는 동안 증가하다가 C에서 E까지는 감소해요. 그쵸? 그 다음에, 근데 이제 또 거꾸로 움직일 거 아니에요? 다시 E에서 C까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E에서 C까지는 속력이 다시 또 증가하겠죠. 그쵸? 그 다음에 C에서 A까지는 속력이 감소하겠죠. 예. 증가, 감소. 그러니까, 바이킹 이런 거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잘 찾아주시면은 되겠고, 간단하게 선생님이 좀 표현을 하면은요, 그래서 어디서 제일 빠르냐 그런 걸 얘기를 할 때 C에서 제일 빠릅니다. C에서 제일 빠르요. 증가하다가 여기서부터 감소를 하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B하고 D가 속력이 동일하고 두 번째로 빠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A하고 E는 어떻게 되겠어요? A하고 E는 속력이 0입니다. A하고 E는 속력이 0입니다. 끝에 갔다가 이제 돌아오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여기서 스탑하게 돼요. 알겠나요? 그래서 이렇게 속력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역시나 마지막으로 속도 어떻습니까? 예, 속력, 그러니까 이제 크기도 변하고, 빠르게 크기도 변하고, 방향도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속도도 변화하더라. 따라서 우리는 얘네도 우리가 이제 가속도 운동이라고 부르게 되더라. 라는 거를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그냥 이 정도로 뭐 힘이 뭐가 작용을 하네. 다시 한번 볼까요? 등속 운동은 구심력이 작용하네. 운동 방향은 매 순간의 접선 방향이네. 속력은 일정하지만 속도는 변화하네. 그래서 가속도 운동이네. 그 정도. 그 다음에 이제 품을 쓴 운동은 X축, Y축 좀 나눠 생각하시고, 날아가는 동안에 작용하는 힘은 오로지 하나, 중력이네. 그 다음에 매 순간의 접선 방향으로 운동을 하고 있네. 그 다음에 속력은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X축은 다 동일하고 Y축은 느려졌다가 빨라지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최하점에 있을 때가 제일 빠르고, 여기가 그 다음으로 빠르고, 여기가 제일 느리고, 여기 속도 0이 아니라는 거 주의해 주시고요. 결국에는 그 다음에 이제 속도의 어떤 이제 크기도 변하고 방향도 변하니까 역시나 이제 가속도 운동이네.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진자 운동 같은 경우에는 대롱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중력과 장력이라는 두 가지 힘이 존재를 하게 되고, 운동 방향 매 순간 접선 방향으로 계속 왔다 갔다 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속력은 여기 맨 최하점 여기가 제일 빠르고, 그 다음이 얘고, 그 다음에 얘가 느리다는 게 아니라 얘는 그냥 제로예요. 얘는 제로. 알겠나요? 제일 제로가 됩니다. 얘네는 끝에 점은 그거 딱 체크를 해주시고, 속도가 계속 크기 방향 변하니까 가속도 운동이네. 이렇게 간단하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운동은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